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존보다 전파력이 2.5배나 더 높은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이 델타 변이의 감염 사례 중에서도 이 에어컨을 통한 감염이 확인이 되면서 이 에어컨이 여름철 방역 확산의 변수로 다시 떠올랐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여름에도 에어컨을 통한 감염 사례가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에어컨을 통해서 전파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전북 남원시청의 직원 한 명이 확진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지난달 30일 이 남원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기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일행은 아니었던 건 물론이고 5m가량이나 떨어진 자리에서 각자 식사를 했으며 또 두 사람이 함께 식당에 머문 시간은 채 10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방역당국은 이 밀폐된 음식점에서 에어컨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전파돼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새로운 사람에게 확진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처럼 이 에어컨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은 지난해에도 많이 있었죠. 지난해 8월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이 파주시 스타벅스 사건도 기억하실 거고요. 예. 강동의 콜센터 또 안양의 분식집 등 이 에어컨이 주요 감염원으로 지목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강동 콜센터 건물에서는 이 역학조사 결과 손잡이와 에어컨 흡입구에서 바이러스가 직접 검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한창 더워지면서 에어컨 사용량이 더 늘어날 텐데 많이 우려스럽네요. 그런데 에어컨이 바이러스 확산의 매개체가 된다는 연구 사실은 지금까지도 좀 많이 확인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이미 확인이 된 사실이었는데요. 예. 이 중국 광저우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팀은 지난해 1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 초기죠. 광저우 한 음식점에서 시작됐던 이 집단 감염 사례를 분석해 봤었습니다. 네. 그 결과 최초 감염자는 최초 감염자의 작은 침방울이 에어컨 바람을 타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됐다. 이거를 이제 확인을 했었던 거거든요. 국내 연구 사례도 같은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지난해 12월 전북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건데 에어컨 공기 흐름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 결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대상이 됐던 환자들은 지난해 6월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고 이 A씨는 전주 이외에는 당시에 지역을 벗어난 적도 없고 여행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 B와 전주의 한 식당에서 동선이 겹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이에 따라 이 전북대 의대 연구팀은 기존 확진자 B가 이 A의 감염원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식당에서의 감염 경로를 분석을 해본 겁니다. 네. 이 당시 감염 상황을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네, 우선은 A 일행이 식당에 오후 4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B 일행은 오후 5시 15분쯤 식당에 들어왔거든요. 네. 두 사람은 거리가 6.5m 정도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예. 식당에서 함께 있는 시간은 겨우 한 5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모두 마스크 없이 각자 일행과 대항을 나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후 확진자 B와 함께 식당에 있던 밀접 접촉자들을 검사해 보니 B와 4.8m 떨어져 있던 C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네. 네. 이 문제는 B와 가까이 앉아 있거나 더 오래 함께 머문 사람들은 오히려 감염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예. 분석을 해보니 식당에 설치된 천장형 에어컨이 문제였습니다. 예. 에어컨 2대의 공기 흐름이 감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였는데 네. 실제로 A와 B의 이 공기 흐름은 초속 한 1m 정도 됐었고 B와 C 사이는 초속 1.2m로 직접적인 공기 흐름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비말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는 상황을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래픽으로 보니까 정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덥고 습한 여름철 또 이제 장마철이잖아요. 에어컨을 안 쓰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여름 말씀하셨던 대로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대부분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기 때문에 밀폐, 밀집, 밀접 이 삼밀 환경이 당연히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예. 지난해 2차 유행 시기도 냉방기 사용이 급증했던 8월이었던 만큼 전문가들은 올여름도 방역 강화에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델타 변이주라는 것은 전파력이 그냥 강할 뿐만 아니라
그런 실내 환경에도 환기가 잘 안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바이러스가 농축되면서 공기 감염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는 이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염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우리 작년에 파주의 스타벅스에서 한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스템 에어컨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특히 실내에서 행동 또 마스크를 어떤 마스크를 쓰냐 하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예. 여러 시간 동안 얘기한다든가 적어도 15분 이상 얘기할 때는 보건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서 얘기를 해야만 감염이 안 되는 상황일 수가 있고요. 또 네. 자, 개인에게는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수칙이 지금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방역 당국에서는 올여름 좀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대책들이 있나요? 네, 우선 정부는 이미 지난달부터 여름철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에어컨 사용과 환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해왔었는데요. 네. 정부의 발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들어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환기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동량 증가에 따른 감염 위험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폐된 실내 환경에 대해서는 맛통풍을 시키는 자연 환기를 강화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여 마스크에 대한 안내와 홍보 그리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방역 당국은 지난해 발표했던 여름철 특별 방역 대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조만간 강화된 개선책을 발표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해는 확진자 수가 거의 9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라서 방역에 사실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올여름 감염 확산 위험 요소로 3가지를 꼽았는데 종교 모임과 학원 특강 그리고 에어컨을 꼽았습니다. 예. 특히나 이 밀폐된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에어컨을 가동하면 집단 감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냉방기를 가동하더라도 창문은 3분의 1 정도 무조건 개방하는 서울의 창을 열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 우선은 환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겠고요. 또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도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꼭 쓰고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